사람은 좋아하는데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독립적인 성향이요? 이상하다. 부모님하고 혼자 사는데 독립적인 성향이라. 제가 독립적인 성향이라서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를 좀 안 하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본인이 모태솔로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라고. 이거는 마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모태솔로가 된 것 마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건 자발적인 모태솔로가 아닌 타발적인 모태솔로인데, 강제적인 모태솔로인데, 마치 내가 외롭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를 안 했다라고 지금 연막탄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고 아기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늦었다 생각해서 여기 솔로 나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영자님, 독립적인 성향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분명히 본인이 모태솔로인 이유를 해명할 때 내가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성향이 아니죠. 진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인생 그대로 살겠다. 이게 독립적인 자세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자, 영자님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상대방을 볼 때 외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외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분이 얼굴이 그게 뭐예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본인은 화장도 안 하면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본인은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모순인 점이 있죠. 제가 어떠한 외모를 좋아하냐면 두부상을 좋아하고요. 제가 봤을 때 영자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두부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두부상이 아니라 떡두꺼비상인데 두꺼비상이에요. 두꺼비상. 욕심 많은 두꺼비. 그리고 소년미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이분이 누구를 연상케 하는지 알겠죠? 이건 뭐 정해인을 연상케 하는 거네, 정해인.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분은 그냥 연하남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두부상을 좋아하며 본인이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두부상을 집착하는 이유가,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기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면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결혼할 준비는 됐는데 좋은 인연 만들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영자님은 본인이 이제 집도 장만해 놨고, 그리고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기보다 잘생기고 이쁜 연하남 만나서 본인이 통제하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예슬이나 최지우처럼 그 왜 돈 많고 이쁘고 대신 나이가 좀 많아서 잘생긴 연하남이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나마 좀 이해가 돼. 왜냐면 같이 거래가 되잖아. 남자는 젊음, 잘생김,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재산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쁨이 있고. 그런데 본인은 뭐냐고요, 영자님. 본인은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딱 하나 있네요. 그나마 집 한 채 마련한 거, 재산. 자, 이때 영철이 손을 들면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만나게 돼서 이사를 계획을 했을 때 좀 집이랑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듣더니 현숙이 영철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아, 세종? 영철의 거주지 세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요. 이때 영자가 영철의 질문을 듣더니 아, 저도 가야 하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나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단다, 영철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게 맞아? 아니, 당연히 결혼을 하면은 신혼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야죠. 그럼 당연히 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영자님? 저도 가야 하나요? 아니 그러면 결혼하고서도 본인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자, 영철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자가 속으로 그럼 뭐라고 지금 해야 하나? 짱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자녀를 팔자. 저는 자녀 생각이 셋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출연진들이 모두 다 같이 깜짝 놀래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생각이야? 보통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집안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혼자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부딪혀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개척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애초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이도 지금 낳기도 전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애초에 본인이 부모의 손을 벌리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상당히 불효하는 거죠. 아, 물론 애 키우는 거 힘들죠. 당연히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꼭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더 이기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육아가 힘들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그럼 부모님도 힘들어질 거를 본인도 알 텐데 무려 3명이나 낳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영철에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얼음장을 놓기 위해서 거절을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너무 사랑하면 따라가겠지만 따라가면 좀 많이 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야, 이 남자 새끼들아, 나는 애초에 집을 떠날 마음이 없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너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마. 자, 이거는 남자들한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애초에 날 설득시킬 생각 말아라. 나는 죽어도 못 떠난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희경님이 못 다가가게 말하네. 정말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도대체 무슨 근장함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 매력이 막 그래요. 솔직히 뭐 칠기 옥수님처럼 막 본인이 예쁘고 뭐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다 말이야. 이해가 가. 어느 정도 납득이 돼. 아, 본인이 엄청 이뻐서 지금 저러는구나. 그런데 지금 뭐 이쁘지도 않고 무슨 뭐 떡두꺼비가 와가지고 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남자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자, 이때 상철님이 손을 들면서 그러면 그냥 장거리 연애만 생각했었을 땐 어떠세요? 자, 상철의 질문에 영자가 답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결혼 생활하는 친구만 봐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남편만 나가면 돼요. 아니, 이상한 친구를 참 이상한 친구를 사귀셨네요. 지금 본인 결혼 못하는 거 그 친구들 영향이라고 생각 안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남편만 나가면 된다고요? 저는 서울 집에 있고, 남편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온갖 고생은 남자가 다 하고 나는 편안하게 내 친정집에서 결혼 생활 하겠다 이거죠? 아니 뭐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는 뭐 기계입니까? 지금도 거의 뭐 기러기 아빠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들은 현숙님도 뭐라 그래요? 아, 기러기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영자님 지금 되게 뻔뻔하죠? 기러기 이야기를 듣는데도 네네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평소에 이 사람 연애관, 결혼관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남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분한테 결혼하는 순간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잡혀 사는 거예요. 자, 영숙님이 자기소개하는데 첫 마디가 하치코이노 히토 오타가십니까? 뭐라는 거야? 예, 일본어로 첫사랑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나서 영숙님이 일본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겠구나. 제가 일본어를 한 이유는 20대를 돌아봤을 때 일본에서 이제 부모님이 좋은 지원을 해주셔서 일본에서는 3년 동안 거주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아니 뭐 난 또 무슨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직업을 본인이 일본에 유학 갔다는 이야기는 본인을 소개할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워낙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쥐어짜내가지고 본인을 소개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 제가 T적인 성향이 많이 높은 사람이라서 말투도 좀 많이 딱딱하고 뭔가 감성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오픈런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저는 살면서 오픈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손을 들면서 최대 몇 시간까지 웨이팅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상해 갔을 때 그 양꼬치 유명해서 제가 웨이팅 했는데 6시간 웨이팅을 해봤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자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만 했나요? 맛있었어요. 가격도 참 합리적이고 가격은 합리적이었지만은 6시간 웨이팅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상하다. 보통 T들은 6시간 동안 웨이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T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뭔 개고생이야. 이건 T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자, 영수가 손을 들면서 그 20대인데 나는 솔로다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자, 지금 영수가 한 질문은 뭐예요? 진정성이죠?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어린애가 낯솔에 출연한다고? 그래서 그 계기를 알고 싶은 거죠. 이분이 진짜 인연을 찾고 싶어서 나온 건지. 자, 이에 옥순이 답합니다.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큰일이네.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사실 지금 영수가 아주 핵심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이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지금 막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죠. 연애를 하고 서로 알아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직업 특성상 그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첼로 리스트가 뭐 여자들만 있는 무인도에서 하나요? 아니 여기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했다고요? 대부분 다 결혼을 하시거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직업을 팔아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옥수님의 논리대로 본인 직업 때문에 지금 연애를 못하는 거라면은 첼로 리스트는 전부 다 모태솔로여야 돼요. 아니지. 첼로 리스트뿐만 아니라 예술 종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태솔로여야 돼요. 아니 그럼 23기 순자나 26기 순자는 뭐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분의 그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낯솔에 출연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성보다는
본인을 알리고 싶어서 출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솔로 33기 모태 솔로 특집 본방 끝나고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여성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가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쏠녀 영숙님입니다. 영숙님이 아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주 부끄럽다는 듯이 이렇게 민망하게 저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영철님이 너무 예뻐요. 이쁩니다. 사인해주세요. 막 예쁘다고 막 환호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숙님도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고요. 자, 영숙님이 자기소개하는데 첫 마디가 하치코이노 히토 오타가십니까? 뭐라는 거야? 예, 일본어로 첫사랑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나서 영숙님이 일본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겠구나라고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마치 영식님이 첫 소개할 때 필리핀의 언어인 따갈로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필리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숙님이 지금 의미심장하게 일본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영식님처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의상이나 착장이나 이런 분위기만 보더라도 약간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본 여배우가 있었죠. 유민이라는 일본 배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또 착장을 입고 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일본어를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빠져있는 영수 입장에서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더 나랑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일본어를 한 이유는 20대를 돌아봤을 때 일본에서 이제 부모님이 좋은 지원을 해주셔서 일본에서는 3년 동안 거주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아니 난 또 무슨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직업을 본인이 일본에 유학 갔다는 이야기는 본인을 소개할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워낙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쥐어짜내가지고 본인을 소개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 나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생, 만으로 33살, 이고요. 사는 곳은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나이 감각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개념이 없는 건데 제가 올해 이제 87년생인데 영숙님하고는 무려 5살 차이가 나네요. 직업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요? 아니 많아봐야 여기 나온 출연자분들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이 자기소개하는 화법도 좀 그래. 제 직업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혹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제 직업은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니까는 지금 소개하는 방식이 화법이 지금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한테 소개한다라기보다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제 직업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왜 이런 화법이 나오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포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강남의 웰리스 타운에서 웰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웰니스 센터장이라고 하니까는 약간 헬스케어 쪽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다단계 느낌도 나고요. 왜냐면 보통 다단계 회사에서 초기 고객을 유치할 때 다단계 회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요새 밀고 있는 게 헬스케어 쪽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그러니까 다이어트 컨설팅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여기서 이제 드시는 것들 보게 되고요. 영숙님 꼭 잡으세요.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꼭 저 영수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영수님이 잡다한 걸 막 드시는데 영수님이 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혈당 막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조금 건강하고 활기차게 서로 알아가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숙님이 아주 짜고 짠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낯설에 나오는 평균적인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대단한 직업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아주 짜고 짠해서 지금 자기소개를 했단 말이죠. 자, 제가 영숙님을 봤을 때 하나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분이 다이어트 컨설팅이 주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솔로의 명성을 이용해서 아마 이걸로 좀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진정성에 의심이 많이 들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모쏠녀 정숙님입니다. 자, 이때 하필 또 바람이 또 많이 불어가지고 정숙님의 얼굴이 훤하게 지금 보인단 말이죠. 사실 사전 인터뷰 때는 최대한 그 머리를 직모로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핀 다음 매직을 한 다음에 최대한 본인 단점인 이 사각턱이라던가 볼 쪽을 좀 가렸단 말이죠, 얼굴을.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단점이 지금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뒤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1993년생이고요. 사는 곳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살다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사시는 정숙님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할 때 영어 합니까? 영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숙님은 고작 3년 유학생활하고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아마 자존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되게 잘나면 잘날수록 겸손해야지 빛나는 건데 본인이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겸손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순간 빛을 보기가 힘들죠. 이거 설마 영숙님이 영수를 감으려고 일본어를 한 건 아니겠죠? 여지를 주려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병원 MSO 마케팅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 쪽 팀장이라고 하네요. 제가 T적인 성향이 많이 높은 사람이라서 말투도 좀 많이 딱딱하고 뭔가 감성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정숙님이 아쉬운 게 그런 여성함, 여자력이라고 하죠. 본인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본인 단점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사게 된 이유가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국내도 제가 직접 돌아다니고 하려고 산 이유도 있고, 자, 이거는 영식님이 아주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영식님이랑 딱인데요? 제가 봤을 땐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그 취미이신 분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오픈런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저는 살면서 오픈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본인이 유명 맛집이라면서 여행지 갔던 사진, 오픈런을 했던 사진을 또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손을 들면서 최대 몇 시간까지 웨이팅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상해 갔을 때 그 양꼬치 유명해서 제가 웨이팅 했는데 6시간 웨이팅을 해봤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자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만 했나요? 맛있었어요. 가격도 참 합리적이고 이상하다. 보통 티들은 6시간 동안 웨이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T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뭔 개고생이야. 이건 T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자, 다음 세 번째 모쏠녀 순자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제가 가장 궁금한 자기소개이기도 해요. 왜냐면 순자님이
첫 등장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약간 군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바이브를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군인일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나이는 저는 97년생 만으로 29살이고요. 저랑 10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 그 식품 스타트업에서 지금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아니 이런 분이 왜 단아가를 썼던 거죠? 제가 이성분을 볼 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약간 절제하는 사람,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 자, 절제하는 사람, 분명히 영호가 담배 이야기를 할 때 절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순자가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마치 내 이상형은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이래버리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영호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순자는 이제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사소한 곳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저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순자가 나의 이상형은 바로 영호다 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영호 입장에서는 이 말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영호가 순자한테 질문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순자가 답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호가 지금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이미 영호 입장에서는 알아. 순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많은 영호가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내가 순자한테 손을 건넸을 때 순자가 손을 잡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까르르르륵 이런 바이브도 있었고, 내가 뭐 담배를 펴서 절제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호 입장에서는 이미 순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영호 입장에서 순자가 지금 다른 남자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자를 좋아하는 다른 남성 출연자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경쟁자가 생긴다라면 과연 순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영호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다른 남성 출연자분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영호가 또 한 번 순자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말도 안 되는 첫인상 3표를 받은 인기녀, 4번째 못쏠녀 영자가 자기소개합니다. 자, 역시나 영자님은 대충 하고 왔네요. 지금 거의 뭐 임산부가 입을 듯한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저 신발 뭡니까? 뭐 고무신이에요? 지금 형광색 고무신을 신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자님의 뭐 얼굴도 뭐 그 얼굴인데 이 몸의 이 비율이 상당히 좀 안 이쁘잖아요. 이번 코디에서도 어떻게 이분이 3표를 받은 건지? 자, 영자님을 보자마자 이경님이 T의 끝판왕을 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는 94년생 만 32살이고요. 94년생이면은 저보다 7살 어린 거네요. 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옥수님이 진짜 동안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자님이 하고 다니는 패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본인도 약간 어리게 보이려고 막 모자를 뒤로 눌러 쓴다라거나, 혹은 그리고 영자님이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다 보니까는 더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 광진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일하는 8년차 베테랑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좀 활동적인 편이라서 주로 러닝이나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좀 계절마다 산에 올라가서 좀 풍경 보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독립적인 성향이요?
이상하다. 부모님하고 혼자 사는데 독립적인 성향이라. 제가 독립적인 성향이라서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를 좀 안 하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본인이 모태솔로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라고. 이거는 마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모태솔로가 된 것 마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건 자발적인 모태솔로가 아닌 타발적인 모태솔로인데, 강제적인 모태솔로인데, 마치 내가 외롭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를 안 했다라고 지금 연막탄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고 아기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늦었다 생각해서 여기 솔로 나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영자님, 독립적인 성향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분명히 본인이 모태솔로인 이유를 해명할 때 내가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성향이 아니죠. 진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인생 그대로 살겠다. 이게 독립적인 자세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자, 영자님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상대방을 볼 때 외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외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분이 얼굴이 그게 뭐예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본인은 화장도 안 하면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본인은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모순인 점이 있죠. 제가 어떠한 외모를 좋아하냐면 두부상을 좋아하고요. 제가 봤을 때 영자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두부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두부상이 아니라 떡두꺼비상인데 두꺼비상이에요. 두꺼비상. 욕심 많은 두꺼비. 그리고 소년미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이분이 누구를 연상케 하는지 알겠죠? 이건 뭐 정해인을 연상케 하는 거네, 정해인.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분은 그냥 연하남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두부상을 좋아하며 본인이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두부상을 집착하는 이유가,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기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면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결혼할 준비는 됐는데 좋은 인연 만들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영자님은 본인이 이제 집도 장만해 놨고, 그리고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기보다 잘생기고 이쁜 연하남 만나서 본인이 통제하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예슬이나 최지우처럼 그 왜 돈 많고 이쁘고 대신 나이가 좀 많아서 잘생긴 연하남이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나마 좀 이해가 돼. 왜냐면 같이 거래가 되잖아. 남자는 젊음, 잘생김,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재산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쁨이 있고. 그런데 본인은 뭐냐고요, 영자님. 본인은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딱 하나 있네요. 그나마 집 한 채 마련한 거, 재산. 자, 이때 영철이 손을 들면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만나게 돼서 이사를 계획을 했을 때 좀 집이랑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듣더니 현숙이 영철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세종? 영철의 거주지 세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요. 이때 영자가 영철의 질문을 듣더니 저도 가야 하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나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단다, 영철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게 맞아? 아니 당연히 결혼을 하면은 신혼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야죠. 그럼 당연히 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영자님? 저도 가야 하나요? 그러면 결혼하고서도 본인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자, 영철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자가 속으로 그럼 뭐라고 지금 해야 하나? 짱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자녀를 팔자. 저는 자녀 생각이 셋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출연진들이 모두 다 같이 깜짝 놀래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생각이야? 보통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집안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혼자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부딪혀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개척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애초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이도 지금 낳기도 전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애초에 본인이 부모의 손을 벌리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상당히 불효하는 거죠. 물론 애 키우는 거 힘들죠. 당연히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꼭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더 이기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육아가 힘들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그럼 부모님도 힘들어질 거를 본인도 알 텐데 무려 3명이나 낳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영철에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얼음장을 놓기 위해서 거절을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너무 사랑하면 따라가겠지만 따라가면 좀 많이 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야, 이 남자 새끼들아, 나는 애초에 집을 떠날 마음이 없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너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마. 자, 이거는 남자들한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애초에 날 설득시킬 생각 말아라. 나는 죽어도 못 떠난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희경님이 못 다가가게 말하네. 정말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도대체 무슨 근장함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 매력이 그래요. 솔직히 칠기 옥수님처럼 본인이 예쁘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다 말이야. 이해가 가. 어느 정도 납득이 돼. 본인이 엄청 이뻐서 지금 저러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쁘지도 않고 무슨 떡두꺼비가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남자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자, 이때 상철님이 손을 들면서 그러면 그냥 장거리 연애만 생각했었을 땐 어떠세요? 자, 상철의 질문에 영자가 답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결혼 생활하는 친구만 봐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남편만 나가면 돼요. 아니, 이상한 친구를 참 이상한 친구를 사귀셨네요. 지금 본인 결혼 못하는 거 그 친구들 영향이라고 생각 안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남편만 나가면 된다고요? 저는 서울 집에 있고, 남편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온갖 고생은 남자가 다 하고 나는 편안하게 내 친정집에서 결혼 생활 하겠다 이거죠? 아니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입니까? 지금도 거의 기러기 아빠 지금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들은 현숙님도 뭐라 그래요? 기러기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영자님 지금 되게 뻔뻔하죠? 기러기 이야기를 듣는데도 네네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평소에 이 사람 연애관, 결혼관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남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분한테 결혼하는 순간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잡혀 사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째 못 솔려. 옥수님이 자기소개합니다. 옥수님은 참 저 검은색 장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궁금한 사람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장점이 가장 큰 매력이 나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지금 깔아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막내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99년생. 자, 이 말 나오더니 남성분들이 아주 탄식을 합니다. 자, 20대가 왔단 말이죠. 이거는 여성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큰 강점이죠. 자, 이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굉장히 어리다.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어린애가 나는 솔로에?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99년생이면은 저랑 띠동갑이네. 와, 이게 나솔사계 미스터 조가 24기 현숙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가요?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시고요. 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저는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옥수님이 좀 뭔가 말씀을 하실 때 발음이 좀 되게 어눌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좀 어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외국이라고 하니까는 영식이 아주 흐뭇해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영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까 전에 광수가 화장실 갔을 때 혹시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영어를 기깔나게 잘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영어 잘한다라고 떵떵거릴 입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학사랑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조금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영식님이 아주 흐뭇하게 엄청 공감을 하면서 영식님, 옥수님한테 이거 빠지겠는데요? 그리고 저의 직업은 첼리스트입니다. 자, 역시나 저는 옥수님이 첼리스트라는 직업을 듣고 나서 또 이거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왔구나. 진정성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솔로에 예술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본인 유명세를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옥수님은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어린데 지금 또 첼리스트라고 하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니까는 본인 몸값 올리려고 출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가끔씩 이제 연주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학에다가 첼리스트라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좀 부유한 집안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자, 확실히 옥수님이 첫날에 현타가 온 것처럼 멍을 때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확실히.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옥수님이 개인기를 준비했다라고 했길래 또 나는 또 첼로 연주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성대모사라고 합니다. 일단 좀 준비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까마귀 소리를 냅니다. 도라에몽이라고 여러분이 불러주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래서 출연자분들이 나와라 도라에몽 이라고 하니까 친구야 나 너무 긴장돼. 근데 배가 고프네. 단팥빵이 먹고 싶다. 대나무 헬리콥터?
자, 여기서 저는 참 이 옥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도라에몽 개인기를 통해서 1타 쌍피를 노렸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 이분이 첼리스트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출연자분들 같았으면은 막 또 거대하게 또 첼로 준비해가지고 막 첼로를 막 연주를 했을 거야. 마치 영호가 마술을 한 것처럼. 그런데 첼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좀 더 망가뜨리는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남성분들은 이분이 상당히 좀 자존감이 높구나.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있어 보이는 척을 안 하잖아요. 막 영숙님은 막 고작 3년 일본 유학 간 거 가지고 막 일본어로 이야기하듯이 괜히 나를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영악하게 계산을 해서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첼로를 하지 않고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했다라는 점이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남성 출연자분들, 특히나 이 남성 출연자분들이 지금 모태솔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숙이나 옥수님처럼 이쁜 여자들에게 못 다가가죠. 왜냐면 불안감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혹시나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아직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절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거절이 싫어서, 거절받기 싫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반증이 뭐예요? 지금 모태솔로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출연자분들은 옥수님이 상당히 다가가기 힘든 여자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옥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도라에몽 개인기를 함으로써 남성 출연자분들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는 그 벽을 허물게 지금 해주는 개인기예요. 저렇게 이쁜 여자가 빈틈이 있을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을까? 허점이 있을까? 내가 뚫을 수 있을까? 저 여자에게도 단점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빈틈을 지금 옥수님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들이 편하게 쉽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옥수님이 정말 계산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분이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영수가 손을 들면서 그 20대인데 나는 솔로다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자, 지금 영수가 한 질문은 뭐예요? 진정성이죠?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어린애가 낯솔에 출연한다고? 그래서 그 계기를 알고 싶은 거죠. 이분이 진짜 인연을 찾고 싶어서 나온 건지. 자, 이에 옥순이 답합니다.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큰일 이네.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사실 지금 영수가 아주 핵심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이 나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지금 막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죠. 연애를 하고 서로 알아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직업 특성상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첼로리스트가 뭐 여자들만 있는 무인도에서 하나요? 아니, 여기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했다고요? 대부분 다 결혼을 하시거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직업을 팔아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옥수님의 논리대로 본인 직업 때문에 지금 연애를 못하는 거라면은 첼로리스트는 전부 다 모태솔로여야 돼요. 아니지. 첼로리스트뿐만 아니라 예술 종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태솔로여야 돼요. 아니, 그럼 23기 순자나 26기 순자는 뭐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분의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낯솔에 출연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성보다는 본인을 알리고 싶어서 출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모쏠녀 현숙이고요. 아니 근데 현숙님 화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이게 근데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 전국민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얼굴에 이 분칠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상철님도 지금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러프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저는 그래요.
본인은 화장 안 하면서 본인은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볼 때는 또 외모를 본단 말이죠. 저는 91년생, 만으로 34살이고요. 자, 91년생이면 저보다 4살이 어리네요. 사는 곳은 인천이고 일하는 곳은 서울 소재 무역 공공기관이고요. 저희가 지사가 되게 많은데 본사인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조력자 현숙이라고 본인 일하는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때 현숙의 직장 동료들의 응원 영상도 나오고 있고 본인 근무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는 해외 순환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순환 근무 예전에 27기인가요? 눕방을 시전했던 거기에 이제 영식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공무원 일을 하면서 순환 근무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파나마에서 3년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공화국에서 3년간 주재원으로 생활을 마치고 작년 초에 귀국한 현숙이라고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3.5개국어 능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점점점 영식님은 내가 경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선 모국어가 한국어고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4년간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4년 정도 살았었어요. 49살에서 만 13살까지 4년 전부터 포르투갈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0.5를 넣었습니다. 다음 행성지는 포르투갈인가요? 뭐 인사말만 준비했는데 자막을 꼭 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에스토이 모이고레르르 Muchas gracias. 자, 현숙님이 스페인어로 자기소개를 하니까 이때 영어가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자, 그 말을 듣는 현숙님이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영호님이 사회성이 좋죠. 약간 정기수 32기 영숙님이 떠오르네요. 영숙님도 이런 자기소개 해주면은 막 리액션이나 반응 되게 잘해줬거든요. 자, 영호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해외 가지마가 됐습니다. 내가 그냥 먹여 살릴게가 됐습니다. 그러면 커리어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이것도 가장 현숙 입장에서는 예민한 질문일 거예요.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겠죠? 자, 영호의 질문에 현숙님이 답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직종을 전환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광수가 또 손을 들면서 전환하게 되면 계속 국내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자, 이것도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그렇죠. 전환하게 되면 계속 국내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좀 살짝 쎄합니다. 지금 현숙님이 일부러 본인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 형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솔로 제작진이 자막으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실제 인사 규정과 다를 수 있음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저거는 이제 현숙님이 임시적으로 내가 국내에서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 남성들로 하여금 선택을 못 받잖아요. 포기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표를 받고 싶어서 맞춰주기 위해 즉석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이때 정숙님이 질문합니다. 남성분들 중에 몇 분이 관심이 있어요? 이게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사실 저는 요동이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3, 4, 5에 계셨던 분이 급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2, 3명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광수를 연상케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떡밥을 지금 이야기를 한 현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여성분들의 자기소개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